네, 요즘 리플 XRP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기도 하고 차트 자체가 워낙 예쁘게 지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정책 자체가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해버리면서 SEC가 무학스럽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 이슈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모습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펼치게 된다라면 리플 소송 이슈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세팅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어질어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소송이라는 거, 암호화폐 규제 정책 그리고 규제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 0.466달러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지금 0.57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일단은 0.5달러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0.4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리플 소송이 없었다라면 지금 현재 XRP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 이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리플 소송이 리플에 우호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XRP 가격은 5달러에서 1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XRP가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더 컸던 시절을 고려하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잖아요. 기술적인 진화, 다양한 파트너십, 국가 단위 CBDC 협업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점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국 행정부 대선에서의 어떤 이 정책 이슈가 이 방향성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6월 27일에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TV 토론회에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대놓고 언급할 확률이 뭐 44%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한방 공격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TV 토론의 분위기, 전반적인 결과, 평가 내용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바이든 측의 암호화폐 정책이 조금 더 친화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되나 싶게 전폭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바이든도 뭐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이게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이 새끼들 생각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지금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어떤 멘트도 날이 많이 서 있습니다.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블룸버그 인터뷰한 건 놓고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FTX를 놓쳤고 모든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이 감옥에 갈 거라고 비방을 했다. 겐슬러는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날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멘트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암호화폐 정책을 가진 정치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리플, 코인베이스 이런 상징성이 강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다? 게리 겐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증명이 된 게 이거죠. 암호화폐 반대 스탠스를 보여왔던 뉴욕주 하원 의원 자말 보우먼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후원하는 슈퍼팩 페어쉐이크가 자말 보우먼 재선을 반대하는데 광고비를 무려 200만 달러를 지출해서 이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페어쉐이크 여기에 지금 코인베이스, 리플 이런 데서 후원금을 엄청나게 때려받고 있죠. 그래서 반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토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페어쉐이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우먼은 암호화폐 산업 규칙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대선 캠프와 트럼프 대선 캠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더 때려박으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말만 이러는 게 아니고 돈만 때려박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3, 4년 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분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대선 레이스의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리플 소송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합의했다 이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지금 나올 법한 거죠.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럴만 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진짜 7월에 시장에 출시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갑자기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스탠스라기보다 정치적인 스탠스의 결과이기 때문에 리플 소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우악스러움에 관한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특히나 최근에 SEC가 기존에 20억 달러 벌금 요구를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다가 1억 260만 달러라는 숫자를 법원 제출 문서에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도 사실 나쁘지 않은 사법 리스크 해소 비용 이 정도 톤이기 때문에 어쩌면 얘네들이 한 1억 달러 언저리에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소송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법원이 그런 소송 합의를 명령하는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꽤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랩스는 이제 대놓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모니카 롱 사장이 직접 등판을 했어요. 리플이 곧 출시할 스테이블 코인은 XRP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XRP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표가 나서서 멘트를 해주면서 사실 XRP 커뮤니티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XRP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게 불식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니카롱까지 등판을 해서 이런 멘트를 던져준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XRP는 해외 송금 코리더 또는 현지 통화 간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죠. 이건 XRP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틸리티적인 특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목적이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그리고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페이먼트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XRP는 주로
국제 송금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사용이 되고 빠르고 저렴한 거래 지원 이건 이제 기존 올드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한계를 블록체인으로서 혁신을 한다라는 XRP의 특장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역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 그리고 달러 기반 거래에 중점을 둘 수가 있고 XRP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통화 사이에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죠.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의 비용 절감 이런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도 구분이 되고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의 측면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디파이 생태계에서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할 수가 있고 국제 송금 그리고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XRP라는 거죠. 물론 리플 USD도 사용을 될 수는 있겠지만 XRP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적인 특장점이 워낙 선명하다 보니까 대체제로서의 역할보다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한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꼽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XRP 레저 기반의 DEX 활성화 목적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해서 이 사용자 신뢰 증진 가능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되면 다양한 거래상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 사용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 기성 금융기관들이 바라보기에 XRP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우려가 된다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 레저 기반의 DEX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영역의 다양한 관점에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XRP 레저 기반의 DEX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목적성 차원에서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거나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하반기 어느 시점에 사실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8월에서 9월 이전에 뭔가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법원에서. 그게 한 가지고 일단 올해 안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소송이 잘 마무리된다라는 정말 큰 변화 지점 여기에다가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XRP 레저가 더 탄탄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소송이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미국에서의 IPO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XRP가 보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시세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막 흔들릴 정도로 사실 톡 까놓고 XRP 1달러나 2달러에 매도하려고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뭣도 모르고 예전에 XRP 좋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매수했다가 물려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꾸준히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1달러, 2달러에 매도하려고 XRP에 투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솔까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의미부여가 아주 단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폭적인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XRP 캡틴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가 워낙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예쁘게 형성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XRP는 27달러에 도달할 거다.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삼각 패턴 고려하면 잠재적인 가능성 충분히 있다. 6년짜리입니다. 무려 6년짜리. 되게 거기다 예뻐. 흥분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소송 이슈만 잘 해결된다면. 에그라 크립토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해서 우리가 다뤘던 건데 미래에는 사람들이 XRP가 0.5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부근에 정체돼 있다고 XRP가 50달러에서 심정지했다고 죽은 것 같아 50달러에서 죽었나 봐 왜 안 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XRP가 50달러에서 겨우 200달러까지만 상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 지금까지가 2017년 8년 이때 고점 3달러 넘게 고점이 한번 나오고 6년 동안 지금 상각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과거 이럴 때, 이때 진짜 0.006달러 이랬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는데도 이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시절과 비교했을 때 10배 올라 있는 거고, 이 시절에는 최소 가격이 50달러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10배 이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10배가 아니고 100배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렛 힐, 참 이 XRP 맥스이 드려야만 할 수 있는 멘트죠. 0.5달러에 그냥 XRP 사. 그게 아니면 100달러에 매수해. 결정은 네 몫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0.45달러에서 0.75달러, 그리고 1.13달러, 3.3달러, 6.15달러, 26.6달러, 50달러, 결국에는 113.13달러. 여기 어디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큰 숫자고 시간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그 한참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XRP 레저가 얼마나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전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영역을 백본 기술로서 장악을 하느냐, 그 가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언저리는 우리가 6달러에서 한 20달러 정도 요 언저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GPT가 말하는 것처럼 10달러 이상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이고, 소송 잘 정리되고 XRP 레저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잘 발전해 나간다라면 요 정도 상황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만다 판토야가 재밌는 분석을 제시했었는데 다시 봐도 재미가 있게 느껴져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XRP가 7637%의 폭등해서 2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가 엘리엇 파동의 관점에 봤을 때 5파 구조를 완성하는 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유사한 패턴이 완료됐던 2017년 7784% 급등했다. 그래서 이번에 7600% 정도 급등하면 2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엘리엇 파동, 이게 또 간단치가 않다 보니까 뭔가 벌어지려나 이런 기대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회복력의 관점에서 XRP는 현재 하락장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월에 XRP가 지난주 기준으로 8.7% 정도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10%, 이더리움은 12%, 시바이누는 30% 넘게 하락했다. 이거 사실 지금 XRP로서는 시장 회복력이 되게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법적 명확성,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내지는 우호적으로 상황이 정리될 경우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지 앞서서 정리를 했고, 이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XRP 레저에 향상된 기술, 특히 XRP 레저 고유 대출 프로토콜 도입이 예고가 되어 있고,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출시도 임박한 상황. XRP 레저는 꾸준히 성능 개선을 이뤄가면서 기술적인 진보를 선보이고 있다라는 점. XRP 레저 기반의 덱스 활성화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나 바라보더라도 의미 있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현재 XRP 리플 주변을 감싸 안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주 차트에서 대칭상합 패턴이 아주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위쪽으로도 반등할 수 있겠죠. 부디 이쪽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만한 의미 있는 모멘텀 재료가 한두 달 안에는 좀 등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차트니까 4개가 한 달, 한 2달 정도가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캔들 한 4-5개 정도가 생겼을 때 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XRP 투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제 좀 뭔가 그래도 굉장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그 최악의 것도 어쩌면 스리슬쩍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특히 이 XRP 오랜 시간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고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노력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